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10월 10일 아침 시황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에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충돌을 하면서 분쟁이 일어났죠. 그로 인해서 시장이 약간 불안한 양상을 좀 보일 거다라는 것이 시장의 대체적인 의견이었는데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휴장인 가운데 아시아 시장에서는 홍콩과 중국이, 그 다음에 유럽과 미국이 열렸는데요. 아시아 시장에는 홍콩은 상승, 그 다음에 중국은 소폭 하락 마감했고요. 미국은 하락 출발했는데 플러스로 마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충돌로 인해서 장 초반에 하락세를 기록한 미국이요. 시장에서 결국 그 증시에 대한 전반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긴장 고조가 계속될 경우 변동성을 부추길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충돌로 인해서 유가의 상승이 됐죠. 서부 텍사스 중전유가 요 근래 계속 빠졌었는데 오늘 새벽에 4.3%가 오르면서 86불 38센트에 마감합니다. 과거의 사례를 보면 중동 분쟁은 유가의 상승 외에는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걸프전 때도 큰 영향을 안 미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본다면 이번에도 뭐 하마스의 공격이 이례적이긴 하지만 시장에서는 일단은 지켜보자는 쪽으로 방향을 많이 바꾼 것 같습니다. 사실 미국 시장을 상승까지 끌고 가는 계기는요, 연준 이사들의 발언들이 좀 있었습니다. 연준 고위 관계자들이 미국 채권 시장의 긴축으로 인해서 연준이 금리를 올려야 할 필요성이 감소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언급을 했는데요. 댈러스 연원 총재인 로라 로건도 같은 말을 합니다. 만약 기간 프리미엄으로 장기 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면 연방 기금 금리를 높여야 할 필요성이 떨어진다라고 합니다. 아시겠지만 올해 11월과 12월에 미국에서는 FOMC 회의가 있고 시장에서는 11월 달에 금리 인상이 안 될 확률을 80% 이상 보고 있는 상태에서 12월 달에는 어쩌면은 빅스텝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것이 현재 시장의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이 분위기가 약간 가라앉는 상황이 됐습니다. 노동에서 아시겠지만은 이 33만 6천 명이 나오면서 비농업분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시장은 금리 인상을 제한적으로 보는 것이 매우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주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소비자 물가 지수죠. 9월 소비자 물가 지수. 9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난번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상당한 영향을 좀 받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시장 예상치가 좀 어제도 제가 말씀드린 좀 다릅니다. 시장 예상치는 전월 대비 0.3%, 전년 동기보다 3.6% 정도 증가했을 거라고 보죠. 근데 지난달에는 0.6% 증가했고 3.7%였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달보다 둔화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유가는 지난달보다 높아졌는데, 근데 지난번에 한번 그런 적 있었어요. 유가가 많이 올랐을 때 제가 유가가 상승해서 좀 걱정이다라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이 인플레이션이 내려온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도 똑같은 상황인가 싶은 생각이 들고 있고요. 또 근원 CPI도 0.3% 정도 상승하고 전년도에 4.1%가 나와서 시장 예상치가 좀 다른, 그러니까 지난달하고 다른 흐름이 시장에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비자 물가 지수에 따라 시장의 방향성이 또다시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 그런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미국 시장을 보시면요, 나스닥 0.39% 상승, 다우 0.55% 상승입니다. 이틀 연속 상승으로 마감했죠. 기술적 보시면 이날 엄청 많이 상승했죠. 그렇죠? 금요일날 1.3% 정도까지 상승했다가 종가를 1.8% 상승했는데 그 윗꼬리를 다 메워주고 끝나는 모습이 다우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우가 5일선이 우하향이었다가 오늘 상승으로 이제 우상향으로 틀어버리는 상황이 됐죠. 약간 틀어버렸죠. 어쨌든 추가 하락을 멈추게 하는 시장의 모습이 다우에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21선마저도 관통을 합니다. 이 5일선이 이렇게 수평으로 먼저 다우보다도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죠. 그 상태에서 지난주 금요일날 거의 1.9%까지 상승했다가 종가를 1.6%를 상승 마감했는데 오늘 또다시 올라서면서 이 윗꼬리 부분, 약간 윗부분을 메워주면서 21선 돌파하고 끝나는 그런 상황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 유가를 좀 볼 필요성이 있겠죠. 유가는 올랐었습니다. 이틀 연속 올랐는데 어제도 약 한 0.5% 정도 상승했는데 오늘 4% 상승했죠. 장중에 5.3%까지 상승했던 그런 모습이 있는데요. 어떤 유가의 상승. 그렇지만 고점 대비로는 많이 흘러서 절반 정도 되돌린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유가의 상승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올랐지만 일단은 금리 인상이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식의 어떤 시장의 분위기가 주가를 상승으로 이끌어주는 그런 상황이 됐고, 일단은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 분쟁이 시장에서는 일단 수면 밑으로 떨어지는, 하루 만에 수면 밑으로 내려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예전에도 한번 많이 그런 일이 있었지만, 요 근래 특징 중에 하나 뭐냐면, 악재가 터지면, 주말에 터지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얼마 전에 그 CS 문제도 한번 기억이 나신지 모르겠는데, CS가 문제가 돼서 UBS가 인수를 했잖아요. 그때도 주말 사이에 아무것도 없이 월날은 주가가 상승을 해버렸습니다. 이게 딱 그런 상황이거든요. 요 근래 계속 주말에 터진 이슈는 주말에 모든 거 마무리하는 그런 모습이 계속해서 시장에 있다. 이런 해석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악재가 시장에서는 반영이 되지 않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런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중국 반도체 공장에 장비 반입을 허용했다고 합니다. 미국이. 이게 얼마 전부터 뉴스가 좀 나오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정부의 통보가 왔을 거다 했는데 그게 발표가 안 나다가 어저께 대통령실에서 공식 확인을 했죠. 그래서 중국 반도체 공장에 허가 없이 미국산 장비 반입을 허용하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중국에 대한 어떤 수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숨통이 트이는 상황이죠. 이런 과정에서 반도체에 대한 어떤 기대심이 큰지 삼성전자가 3분기 실적이 전환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십니다. 삼성전자 근데 사실은 지난주에 주가가 빠졌어요. 주가가 계속 빠지고 지난주 내내 빠졌죠. 보시면은 지난주 여기 보시면은 9월 25일부터 계속 빠졌습니다. 여기가 지금 현재 200일선인데요. 수급적으로도 좀 좋지 않습니다. 외국인들이 매도 왔고 기관만 매수했거든요. 기관이 매수했다라는 게 중요할까라고 생각하시는데 기관이 사실은 요 근래 주가를 누르는 주범이었고, 주범이라는 표현은 좀 그러네요. 기관이 주가를 누르는 그런 역할을 했고, 근데 그 상황 속에서 기관이 매수로 전환했다는 건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외국인이 매도를 했지만 기관의 움직임에 따라서 시장이 움직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해석도 듭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흐름이 어떤 식으로 이끌어 가는지를 한번 지켜볼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다만 그동안 눌렀기 때문에 반등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는 게 아닐까. 그런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시장에서는 6만전자는 이제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투자가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7만전자로 올라서는지를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기술적으로는 사실 여기는 반등이 좀 들어올 수 있는 자리라는 것만큼은 확실합니다. 기술적으로는 이 자리에서만큼 반등. 물론 여기까지 밀릴 수도 있겠지만 밑에 이평선이 굉장히 많죠. 그런 상태에서 좋은 재료가 나왔죠. 특히 11일 날인가요? 아마 삼성전자가 잠정 시작 발표가 있습니다. 내일입니다. 요 근래 주가가 빠졌기 때문에 실적 발표하고 오히려 주가가 오를 수도 있다는 생각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가 2400 하반기에 있을 가능성.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현재 2400에서 싸움을 마무리하고 있죠. 지난주, 요번주 코스피 보시면은, 지난주에부터 코스피를 보시면 2400에 딱 이 음봉 세 개가 붙어 있는 상태예요. 장중한 때, 요 날은 2403, 요건 2405, 요건 2408로 끝났거든요. 그래서 2400 하반경 직성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요. 거기에는 기관의 영향이 상당히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특히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지난주에 계속 팔았잖아요. 그 물량을 걷어들이는지 한번 보셔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삼성전자가 굉장히 어려웠던 수출 여러 가지 문제가 조금씩 개선되는 모습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확인하는 하루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